우리가 원자 모형 했을 때 톰슨의 원자 모형이 있었잖아. 그치, 전자. 그래서 이제 원자, 플러스를 띠는 원자라는 바다에 마이너스 전자를 띠고 있는 배가 떠 있다. 또는 이제 우리는 화학에서 그걸 푸딩 모형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자, 그런데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 중심에는 딱딱하고 질량이 매우 큰 플러스의 원자 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 그래서 전자는 원자 핵을 놓고 이렇게 궤도 운동한다. 태양계.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화성이, 행성이 움직이는, 그래서 요자 어떤 공전 궤도 안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자, 그런데 이 러더퍼드가 모형에 문제점이 생겨. 자, 뭐냐면은 원자에서 전자기파가 발생이 돼. 그럼 전자기파는 빛이거든. 이건 빛이고, 자, 에너지란 말이야. 그러면 전자기파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원자에서 나온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그 원자 안에서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줄어드는데 원자핵은 고정되어 있잖아. 그럼 결국은 누가 움직여? 전자가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에너지가 줄어들어. 누가? 전자의 에너지가 줄어들어. 그치? 그래서 전자는 원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원궤도 운동, 공정궤도처럼, 자, 이 전자는 전자기파, 즉, 빛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어. 근데 원자핵은 플러스를 띠고 있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띠고 있어요. 그럼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서는 어떻게 돼? 쿨롱의 힘에서는 정전기적 인력이 나타나잖아. 그래서 인력에 해당하는 쿨롱 힘이 나타나니까 이 전자는 결국 원자핵 쪽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야. 그 원자핵 쪽으로 끌려가니까 이 전자의 안정성은 어떻게 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안정하다는 거는 변화가 없는 거야. 근데 전자는 원자핵을 향해 끌려가니까 이 전자의 안정성이 줄어드니까 원자의 안정성도 어떻게 된다? 같이 줄어든다. 쉽게 말해서 원자의 크기는 원자핵의 크기로 줄어드는 거야. 이게 엄청난 거지. 그치? 바로 요거지. 그리고 이 전자는 원자핵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이 전자가 회전한 원자핵으로부터 이 반지름이 어떻게 돼요? 계속 줄어들어요. 그럼 반지름이 줄어들면서, 자, 이렇게 반지름이 이제 이렇게 줄어들 거야.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있는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요 사이에 해당하는 모든 에너지가 방출될 거야. 무슨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자, 연속 스펙트럼은 모든 크기의 에너지, 연속적인 빛이 방출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태양이라든가 백색광이야. 근데 그냥 태양 백색광을 뺀 나머지 우리가 원자에서는 선 스펙트럼이 나오거든. 그런데 이 반지름이 줄어들면서 여기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크기의 에너지가 다 방출되니까 이 방출되는 빛은, 자, 분광기에 통과시키면 어떻게 돼? 연속 스펙트럼의 빛이 나온다는 얘기야. 연속 스펙트럼의 빛이 방출된단 말이지. 근데 실제로는 선 스펙트럼의 빛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러더퍼드 모형으로는 뭔가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거지. 이게 바로 한계점이야. 그러니까 이 모형으로는 선 스펙트럼을 설명 못 하고요.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을 못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한 사람이 누구야? 바로 러더퍼드 제자인 보호다. 그치? 그래서, 자, 보호의 모형에 의한 전자의 궤도와, 자, 에너지 준위. 자, 우리 화원에서 다 했던 거야. 그래서 쭉 하면서 정리 좀 잘하고, 자, 약간 이제 차이가 나는 용어라든가 접근법에서 약간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자, 조심하면 돼. 자, 보호는 가정을 해. 자, 전자는 원자 핵을 향해 돌진하지 않는다. 알겠지? 돌진하지 않는다. 돌진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그 돌진하지 않으려면 일정한 크기의 에너지를 가지는 궤도 안에 갇혀 있어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전자는 원자핵 주위에 특정한 궤도 뭐다? 전자 껍질. 그래서 전자 껍질에서 운동하고요. 알죠? 자, 이 전자 껍질은 일정한 크기의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죠? 그래서 이 전자 껍질은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 불연속적인 에너지는 그 껍질 안에 들어있는 전자가 그 에너지를 갖게 된다는 거야. 알지? 그래서 이 전자 껍질이 갖는 에너지, 자, 이 에너지 준위는 결국은 전자가 갖는 에너지 준위가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양자역학이라고 하잖아. 그럼 이 양자라는 거는 이제 퀀텀이거든, 퀀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원자 안의 세계에서 움직이고 있는 입자가 전자란 말이지. 그치? 그래서 아주 작은 입자들이, 얘는 입자잖아. 입자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입자를 에너지화 시켜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양자란 말이야. 양자역학이야. 에너지화.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화라는 표현은 뭐다? 에너지화. 전자는 입자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근데 그 전자가 갖는 에너지 준위는 결국 껍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위와 같아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자는 에너지화로 양자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자를 뭘 했다? 양자화 시켰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양자화는 에너지화 시켰다. 알지? 그러면 껍질은 불연속적인 궤도를 가지고 있고요. KLMN 불연속적인 궤도를 가지고 있고, 그 불연속적인 전자 껍질이 가지는 에너지 준위는 결국은 전자가 갖는 에너지 주니까 전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불연속적인 에너지 값을 갖게 된다. 이거를 양자화라고 한다. 그렇지? 양자라고 한다. 그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전자 껍질을 자 뭘로 결정한다? 전자 껍질을 지칭하는 정수, 주, 양자수. 그렇지? 그래서 1, 2, 3, 4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무한대. 그럼 주양자수 1이 뭐다? K껍질, 2가 L껍질, 3이 M, 4가 N. 무한대는 어디야? 원자 표면. 됐지? 자, 바로 이제 요거고. 지금 보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보호. 자, 보호의 모형이 나오게 된 것은 뭘 가지고 얘기한 거야? 수소의 선 스펙트럼 실험을 통해서 보호의 모형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수소잖아요, 수소. 수소는 전자가 몇 개? 한 개. 그러니까 수소는 전자가 하나니까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궤도가 뭐야? N이 1인 K껍질이거든. 그래서 수소 원자의 전자가 N이 1인 K껍질에 위치한다면, 알지? 이때는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바닥 상태라고 얘기한다. 그렇지? 그래서 가장 작은 에너지 또는 가장 낮은 에너지, 자, 이거를 우리는 바닥 상태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수소의 전자 한 개이기 때문에 주양자수 1인 K껍질일 때 바닥 상태고, 그럼 주양자수 2부터 시작할 때 수소의 전자가 여기에 위치한다면 이때는 바로 뭐야? 들뜬 상태가 된다. 그러면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가 들뜬 상태로 가요. 이때는 어떻게 돼?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 거야. 그럼 들뜬 상태는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하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다시 바닥 상태로 되돌아가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자, 이때 방출된 에너지가 뭘로 방출돼? 전자기파. 빛으로 방출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가 1로 떨어졌을 때, 2로 떨어졌을 때, 3으로 떨어졌을 때 라이몬, 발모, 파셴이 나오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껍질과 껍질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니 없니? 또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치? 지금 그 내용을 이제 표현한 거지. 그치? 자, 이건 굳이 할 필요 없다. 방금 했던 거니까. 자, 껍질에서 껍질로, 궤도에서 궤도로 전자가 이동하는 것을 전자전이라고 합니다. 알죠?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낮은 궤도에서 껍질에서 높은 궤도로 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를 해요. 알지? 이때 만약 우리가 빛을 쪼여주면은 광자, 자, 빛 에너지는 광자라는 포톤이라는 입자가 갖는 에너지야. 근데 포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다? 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뭐는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지구, 태양에서 지구로 빛 에너지가 전달되어 있잖아. 근데 진공 상태거든. 그치? 그러니까 매질이 없단 말이야. 근데 빛은 또 질량도 없거든. 그러니까 결국 포톤이란 우리가 광자를 얘기를 하지만 이 포톤의 광자는 입자인데 질량이 없는 입자야. 알지? 그래서 자,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갈 때 에너지를 흡수하고요. 그래서 들뜬 상태의 전자가 되죠. 그러면 들뜬 상태에서 다시 바닥 상태로 들어갈 때는 자, 에너지를 방출하죠. 그래서 방출된 에너지는 자, 빛 에너지, 광자를 방출해요. 물론 흡수하는 것이 광자만 흡수하는 건 아니야. 전기 에너지로 되고 열 에너지로 돼. 그러니까 에너지 형태인데 우리가 이제 빛을 쪼였을 때 빛이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 근데 중요한 건 방출되는 거는 오로지 광자만, 방출은 얘만. 알지? 자, 흡수는 다양한 형태로 해요. 자, 우리 형광등에 빛이 나오잖아. 그 요 안에 들어있는 기체는 전기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그럼 들뜨겠지? 방출하겠지? 빛을 방출할 거야. 그래서 밝게 되는 거고, 우리가 금속을 불꽃에다 집어넣어. 그럼 금속에 있는 전자는 불꽃의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불꽃의 에너지 흡수하면 전자는 들뜨고 다시 방출하지? 그때 빛으로 방출하고 그 중에서 가시광선의 빛을 방출하는 것은 어떻게 돼? 불꽃 반응색을 갖는 거야. 바로 이제 이런 거지.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방출을 한다. 알겠지? 자, 그러면 방출되는 에너지 관계지. 그렇지? 그래서 자, 이게 좀 다르잖아, 그치? 우리 화환하고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 근데 이제 우리는 일단 흡수, 방출하는 에너지는 에너지 준위 차만큼 흡수하고 방출해. 맞죠? 흡수하고 방출합니다. 에너지 준위 차예요. 그래서 자, 특히 이제 여기에서 이제 흡수하고 방출하는 건데 요 에너지는 그치? 자, 방출이면 이제 광자가 되고 흡수도 그럼 우리가 광자를 해보자 말이야. 그래서 광자가 갖는 에너지는 예를 들어서 뭐 M에서 N으로 갔대요. 그치? 그러면은 절대값 붙여서 뒤에 거 빼기 앞에 거니까 요렇게 놓으면 될 거야. 맞니? 그리고 자, 이 에너지는 HF. 그치? 그리고 자, 요 F가 뭐야? 응? F가 진동수. 그래서 진동수하고 비례하고 H는 상수야. 플랑크 상수. 그래서 진동수에 비례하고 그래서 F는 프리퀀시 넘버라고 그래.
상수. 그리고 파장하고 반비례. 됐지? 자, 바로 이렇게. 그래서 H는 플랑크 상수. 그 값이 얼마니? 6.63.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퍼 세크. 맞지? 그 다음에 자 F가 진동수. 자 C가 빛의 속도. 자, 람다가 빛의 파장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지. 이거 대놓고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 그래서 플랑크 상수는 굳이 외울 필요 없지만 문제에 주어지긴 할 거야. 그러면 이제 계산이 복잡해지겠지. 뭐 빛의 속도. 자, 그래서 빛의 속도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초속, 초당 30만 킬로미터로 주어지겠지. 자, 이거를 이제 뭐 킬로미터를 메타로 고쳐놓고 또 이제 막 가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 그러니까 이제 단위 맞추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요건데, 보호는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잖아. 자, 선이란 것은 뭐냐면은 전자가 요 궤도와 요 궤도 사이에, 요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 요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을 흡수 방출하죠. 자, 여기에서 일로 가면은 요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럼 결국 요 궤도와 요 궤도가 가지는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을 흡수하거나 방출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흡수하는 에너지도 방출하는 에너지든 그것은 연속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한다. 알겠지? 그래서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하기 때문에, 특히 방출하기 때문에 자,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라는 얘기고, 보호는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는 걸 찾아냈잖아. 그치? 우리는 이제 화원에서 그렇게 했지만, 자, 물원에서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알지? 자, 바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양자란 표현 진짜 많이 좋아하네. 자, 그래서 이제 수소의 에너지 준위하고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2V, 뭐야 이거? 전자볼트야, 그치? 그래서 13.6 전자볼트고, 자, 여기 마이너스 값은 전자가 원자에 속박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표현적인 차이야. 우리가 화학에서는 이 마이너스가 뭐였어? 원자 안이다. 원자 표면의 에너지를 0으로 놓는다면 바깥쪽에 에너지를 플러스고 마이너스 에너지는 원자 안이다. 그럼 전자가 원자 안에 있으면 당연히 원자 핵의 인력을 받으니까 전자는 원자 안에 속박돼 있다. 즉 원자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그래서 원자에 속박되어 있다는 얘기는 원자 내부란 얘기예요. 그래서 원자 내부의 에너지니까 마이너스란 표현을 쓰는 거지. 알지? 그래서 바로 요 EV 전자볼트로 표현하고, 그럼 여기에서 다시 그래요. 자, 광자가 흡수하거나 방출한 에너지는 결국 뭐가 돼요? n제곱분의 1의 차이값에다가, 자, 우리는 1312라는 값을 곱했잖아. 그치? 또는 K라는 했지만, 요겐 얼마야? 13.6. 자, 이 전자볼트. 자, EV. 전자볼트가 된다. 맞니? 그래서 바로, 요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지. 그래서, 자, 요것만 이제 이렇게 해서, 요 숫자나 단위가 좀 달라질 뿐이야. 자, 우리가 1312 kJ/몰을 했다가, 자, 이번에는 물리에서는 13.6 전자볼트로 표현할 거다. 에너지 준위를. 그러면, 자, 요렇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n제곱분의 1. 그래서 2에서 1. 그럼 4분의 3 곱하기 13.6 전자볼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전자 전위가 n이 2에서 1이 돼요. 그럼 방출되는 에너지는,
자, 1분의 1 빼기 4분의 1 곱하기 13.6 EV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4분의 3 곱하기 13.6 EV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할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지. 계산 자체가. 그치?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자, 그렇다면 N이 A에서 B로 갈 때, 자, 요 관계가 성립이 된대.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양자수가 낮아지는 전자전이는 방출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크려면, 첫 번째, 뭐부터 봐야 돼? 뭐부터 봐야 돼? 응? 뭐부터 봐야 돼? A에서 B. B가 작냐라는 거지. B가 작을수록 에너지 크단 말이야. 두 번째, B가 같으면. 그러면 그때는 A가 커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됐지? 그래서 지금 우리 화원했던 거 그냥 그대로 다 나와. 이건 그냥 완전 화원했던 거잖아. 그치? 그래서 N이 1로 떨어지면은 라이먼, N이 2로 떨어지면 발머, N이 3으로 떨어지면은 파셴. 그래서 라이먼은 자외선, 자, 파셴은 적외선, 발머는 가시광선이 뭐야? 가시광선은 3, 4, 5, 6에서 2로 떨어지는 거지. 7부터는 자외선이 된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더 추가. 자, 똑같아. 그치? 단지 에너지 준위의 크기와 단위가 다를 뿐.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3.6 전자볼트면 얘를 4로 나누면 마이너스 3.4가 나온단 말이야. 자, 얘를 그러면 3이면 9로 나누면, 얘를 9로 나누면 마이너스 1.51이 나올 거야. 그래서 요 숫자는 글쎄 외워야 되나?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요 13.6이라는 것만 외운 다음에 가지면 될 거야.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계산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에너지 준위가 n제곱으로 나눈 거잖아. 그치? 그러면 n이 1과 2가 되면은 1에서 2로 가면은 4분의 1로 나눈 값이 돼. 그치? 자, 2에서 이제 그 다음에 2에서 자 3이 되면 1에서 3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9분의 1로 나눈 값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것만을 보게 되면은 자 1이고요.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4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9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16분의 1이 됩니다. 요것만 보게 되면. 그치? 그러면 주양자 수가 n이 1, 2, 3, 4 이렇게 커지는 거 아니야. 그 요 사이 간격 어떻게 돼? 줄어든단 말이야. 간격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선 스펙트럼 할 때 n이 1이고 2야. 자 여기 1, 2 그러면 3, 4 그 간격이 점점 줄어들어. 그럼 n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 불연속적인 것들이 어느 순간에 연속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너지 준위는 주양자수.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여기는 이제 주자를 빼고 그냥 양자수로 놓을 거야. 양자수. 혹시 왜 그래? 이거 정확하게 같이 줘. 그래서 주양자수 n이 커질수록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점점 커져. 또 커진다. 우리는 높아진다. 화원에서 높아진다, 낮아진다 하는데. 자, 어쨌든 커지는 건 맞아. 높아져요. 그리고 그 에너지 준위 차이는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그래서 n이 굉장히 매우 커지면 양자수가 매우 커지면 에너지 준위는 거의 연속적으로 바뀌게 된다. 알지? 그래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어느 순간에 자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자 표면이고 그 원자 표면이 뭐야? 원자 표면이 원자 바깥쪽이잖아. 그럼 전자가 원자 바깥쪽으로 나왔어. 그럼 얘는 원자 안에 없잖아. 원자 안에 있으면 어떻게 표현한다? 속박돼 있다고 그래. 그래서 전자가
원자에게 속박되었다. 속박된다라는 얘기는 이 전자가 어디야? 원자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니? 자, 왜 이 개념을 지금 강조하냐면은 전자가 원자 안에 속박돼 있으면은 원자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근데 어떤 전자가 원자 밖으로 나갔어요. 속박돼 있지 않아요. 그 얘는 그 원자와 원자 사이에 어떻게 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그 무슨 전자야? 그래, 속박받지 않는 전자가 무슨 전자? 자유전자야. 그 이 자유전자에 의해서 뭐가 나타날까? 전기전도성. 그래서 도체, 부도체, 반도체. 이게 결정이 되는 거야. 전기전도성. 그래서 이 속박받지 않는 자유전자가 많을수록 전기전도성이 크고, 그래서 그게 도체가 되고, 속박받지 않는 자유전자가 없으면 부도체가 되고, 조건에 따라서 이 속박받는 전자들이 많아졌다 줄어들었다 막 이렇게 조건에 따라. 그게 바로 뭐야? 반도체. 그래서 우리 뒤에 이제 도체, 부도체, 반도체 할 때 이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지. 속박받았냐? 속박받지 않았느냐? 막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막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 거야. 자, 됐습니까? 그래서 약간은 우리가 이제 화원에서 다루지 않는 표현들이 물원에서 다루니까. 아니, 똑같은 표현 다루면은 둘 중에 하나만 나왔겠지. 화원이든 물원이든 둘 중에 하나만 요 내용이 나왔겠지. 근데 둘 다 나왔다는 얘기는 약간 같은 내용이지만 표현을 조금 달리 해서 나왔다. 그러니까 문제 유형도 조금은 차이가 날 거다. 알겠지? 자, 8번 문제. 자, 그림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에너지가 E1, E2, E3인 세 준위 사이에 전자가 전이하는 세 가지 경우를 나타냈다. 그치? 자, 그리고 나서 빛의 진동수를 FA, FB, FC라고 하는데 진동수가 FA가 커. 그러면 결국은 방출되는 에너지는 A, B, C라는 얘기입니다. 맞니? 에너지와 맞아? 왜 그래? 에너지하고 진동수는 비례관계잖아. 이렇게 낚여버리니. 자, 그러면 에너지가 가장 큰 건 뭘까? 얘지. 그럼 얘가 바로 A야. 자, 얘가 바로 B야. 왜? 얘가 N이 1이잖아. 얘가 N이 2고, 얘가 N이 3이라면, 그치? 그러면은, 얘가 적을수록, 그치? 그러면 얘가 C가 됩니다. 자, H는 플랑크 상수고요. 자, 그래서, 진동수하고 파장은 반비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파장은 A, B, C 순이에요. 그래서 A의 파장은 B보다 길다가 아니다 짧다가 되지. 자, FB는 E2에서 E1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E2에서 E1으로 전자 전이했을 때, 자, 그 다음에 E3, E2네. E3에서 E2는 C야. 그치? 그러면, 자, 얘는, 자, HF입니다. 그럼 F는 어떻게 돼요? H분의, 자, E 광자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에너지는 E3 빼기 E2가 되니까 D급복이 맞지.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돼. 자, 9번 문제. 자, 그림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에너지 준위 사이에 일어나는 전자전이 A, B, C를 나타낸 거야. 그래서, 자, 여기가 N1, N2, N3, N4.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A는 뭐냐?
A는 3에서 2가 되고 B는 3에서 1이 되고 C는 4에서 2가 된다.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진동수가 FA, 자 여기가 FB, 여기가 FC가 되지. 자 그럼 니은 봐봐. FB는 3에서 1입니다. 라이먼이죠? 자외선이죠. 그러니까 니은 보기 틀렸어요. 그러면 이 광자는 HF거든. 자, 그래서 FA는 H분의 자, 3에서 2니까 E3 빼기 E2가 된다. 자, 기획보기 맞고. 자, C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광자 에너지는 HF잖아. 그러니까 H 곱하기 FC. 맞네. 고민할 거 있겠어? 그치? 자, 참고로 요 문제 보면 이번엔 파장이잖아. 근데 파장은 에너지의 역수거든. 그러니까 에너지 합이나 에너지 차가 같다라는 건 나올 수는 있지. 근데 그 에너지 역수의 합이나 에너지 역수의 차이값이 같다는 거는 무조건 틀려. 그래서 이거 무조건 틀렸어. 자, 파장의 합이 같다. 이건 틀렸어. 알지? 이제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방출되는 광자 한 개 에너지는 A하고 B. 자, 똑같이 2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떨어지는 주양자 수가 4니까 A가 더 크죠. 자, C에서 흡수되는 거는 자, 이 둘의 에너지 준위 차이니까 1.51, 0.85의 차이값이죠. 그러면 차이값이 얼마야? 6, 4, 0.66이네? 기억만 답이 되겠네? 끝. 자. 자, 12번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있잖아. 자, 기본적으로 화원에서 했던 걸 바탕으로 가면 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자, n이 1, 2, 3, 4, 5. 그럼 얘네 전부 다 라이먼이야. 발머가 되고요. 자, 파센입니다. 그쵸? 자, 이때 관찰되는 선 스펙트럼의 모양을 잘 나타낸 것은 단 오른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크다, 에너지가 크다, 파장은 짧다. 알지? 그러면은 쫙 했을 때 자, 에너지가 큰 게 3개죠. 그치? 그러면 얘랑 에너지 준위 차이하고 얘랑 에너지 차이는 얘 어떻게 돼? 얘가 에너지 차이가 더 커. 그러니까 얘부터 에너지가 제일 큰 거 하나 딱 이렇게 찍어.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얘를 찍으면은 그 다음 거는 얘보다 간격이 더 넓어야 돼. 맞지? 자, 그래서 라이먼을 찍었으면 그 다음에 발머 찍고요. 그 다음에 파센 찍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몇 번입니까?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치? 자, 바로 요런 식으로. 됐니? 자, 그래서 자, 여기 스텝 B 있지? 아니, 여기 이거 2 기출 B